집 안 한가운데 든든하게 자리 잡은 울타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울타리가 있으니 가족은 안심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그 울타리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 존재가 당연했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늦은 밤에 들어오는 발걸음, 묵묵히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는 모습, 주말에도 가족보다 일을 먼저 챙기던 습관. 그 모든 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는 걸 우리는 나이를 먹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울타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는 서서히 좁아지고 정년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다가오죠.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은 젊지만 사회가 내리는 퇴직이라는 판결은 그 누구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을 먼저 걱정합니다. 은퇴 후 본인의 생활보다 자식들 결혼 자금, 노모의 병원비, 집 대출 상환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먼저 떠오르죠. 나 없이도 가족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밤마다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이 은퇴 준비가 어려운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가 핵심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아버지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역할 상실입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역할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자아, 정체성 4가지를 꼽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고 건강이 좋아도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 삶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면 하루하루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3.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경제적으로만 준비한 60대 박씨. 박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퇴직금을 포함해 4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편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만 존재감을 느끼던 박씨는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잠만 자게 됐고 가족과 대화도 줄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깊어지면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돈만 준비한다고 은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례 2. 건강관리를 놓친 50대 후반 김씨. 김씨는 자영업으로 꾸준히 수입을 올리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2년 전 당뇨와 심장질환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수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노후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아프니 여행이나 취미 활동은커녕 손주 보는 일조차 힘들어졌죠. 은퇴 준비에는 반드시 건강 자산이라는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례 3. 관계를 지킨 60대 초반 이씨. 이씨는 은퇴 5년 전부터 동네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동호회 모임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했습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생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유지되니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지켜진 것이죠. 4.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 4대 전략. 전문가들은 은퇴를 단순한 종착점이 아니라 제2의 출발점으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다음 4가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첫째, 재정 자립 계획. 퇴직 후 월 지출은 은퇴 전보다 평균 30% 정도 줄지만 의료비나 주거비 같은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금융투자, 수익 등을 합쳐서 최소 2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계부를 통해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미리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 자산 관리. 50대부터는 수익 자산보다 건강 자산이 더 중요해집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 정기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입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줄어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관절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하루만보 걷기 같은 목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 유지.
직장을 떠나면 하루에 대화하는 사람의 수가 급감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평생교육원 수업 등을 통해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망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넷째, 역할 재정립. 은퇴는 가족의 가장에서 삶의 주인으로 역할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직함에 매달리기보다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 돌보기, 창업, 재능 기부 등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삶의 의미가 다시 채워집니다. 5. 마무리. 울타리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변하는 것. 아버지가 가족의 울타리였던 시절은 분명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모양이 바뀌는 거죠. 직장에서 지키던 가족이 이제는 집에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지켜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경제적인 대비, 건강관리, 관계유지, 역할 재정립. 이 네 가지가 튼튼해야 울타리는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그 울타리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아버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울타리는 더 넓어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흔들리기보다 세월에 맞춰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실용적인 팁과 사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일에서 물러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준비한 만큼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준비,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실제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 마이너스 퇴직 후 20년을 버틸 수 있는 계산법. 경제적인 준비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필수입니다. 은퇴 후 20년 이상을 계획하려면 예상되는 지출과 그에 따른 수익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은퇴 후 생활비 계획. 이상적인 퇴직금 준비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소득의 7,08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은퇴 후 월 210만 원,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대출금 상환,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만으로 은퇴 후 20년을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연 4% 수익을 내는 투자에 운용한다면 연간 2천만 원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수익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자산을 꾸준히 불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팁. 퇴직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다양한 자산군을 분산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퇴직금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함께 예상보다 더 높은 생활비를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퇴 전에 꾸준히 자산을 불리면서 분기별로 은퇴 자금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관리 마이너스 건강 자산을 어떻게 쌓을까? 은퇴 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은퇴 준비의 중요한 요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에서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아프면 외출도, 취미도, 여유도 모두 즐길 수 없으니까요. 사례 2. 김씨의 건강관리 실패. 김씨는 58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는 잘 되어 있었지만 건강관리에 소홀히 했습니다. 은퇴 직후 매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음식도 불규칙하게 섭취하였습니다.
몇 달 후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고혈압, 당뇨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치료비와 약값이 부담이 되었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팁: 은퇴 전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50대 이상이라면 혈압, 당뇨, 간 기능 등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하여 체중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마다 산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건강을 관리하는데 투자할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체중을 감량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즐거운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자산을 미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회적 관계망 마이너스 외로움을 피하는 전략. 직장을 떠나면 그동안의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고 활동적인 일상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려면 미리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이 씨의 성공적인 사회적 활동. 이 씨는 은퇴 5년 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의 친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많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마다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팁: 은퇴 후에는 사람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꾸준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뿌듯함과 함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외로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은퇴 후에도 최소한 월 12회의 모임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아 정체성 재구성. 퇴직 후 나만의 의미 찾기.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자아 정체성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장이 떠나면 자아 정체성을 잃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자아 정체성은 직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못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나 사진 촬영 등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자아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활동을 동시에 시작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자아, 정체성,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준비만으로 은퇴 후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관리하고 준비할 때 진정한 은퇴 후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실천하며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